안녕하세요. A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가르치는 모방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방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순서대로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단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ABA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방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비비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는 모방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모방 행동을 가르치는 목표와 순서도 비비맵에 있는 내용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모방 행동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즉각적으로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모방 능력이라고 말하는데요.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뭐냐면 아이가 모방 행동이 나타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린이집에서 들었던 노래나 되게 재밌었던 율동 같은 거를 기억을 해놨다가 저녁에 혼자 흥얼거리거나 혼자 그 율동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 ABA에서 이 비비맵과 같은 프로그램들에서 얘기하는 모방 행동은 아니에요. 모방 행동은 즉각적으로 따라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뭔가를 따라해 하면서 박수를 쳤을 때 이 행동을 3초에서 5초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모방 행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자기가 재밌었던 노래나 재밌었던 율동 같은 것들이 지연돼서 나타나요. 내가 성인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켰을 때는 금방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재미있다고 생각돼서 떠올랐을 때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지연된 모방이고요. 우리가 학습시킬 건 즉각적인 동작 모방이라는 겁니다. 즉각적인 동작 모방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이 수업 시간 내에 참여해야 될 그 타이밍에 새로운 행동을 빨리 학습하고 그 행동을 해내는 거를 할 수 있어야 그 수업 시간에 정해진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수업 시간에 본 행동이나 어떤 말들을 그 즉각적으로는 안 하다가 나중에 지연돼서 나타나면 사실 그것도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모방인데 이 모방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끔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 모방 능력은 언어를 배우는데도 당연히 따라 말하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언어 배우는데도 상당히 필수적인 능력이고 언어뿐만이 아니라 자조 기술이나 또래들과 참여하는 놀이 기술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신사회적인 행동들 같은 것들을 배우는데도 이 모방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모방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모방 능력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일단 따라해 하고 어떤 행동을 보여주면서 시켰을 때 그때 아이가 바로 그 행동을 따라 하는지를 보는데 이때는 따라해 하면서 나는 박수 치고 있어 너도 박수 쳐봐 하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워딩을 주지는 않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는 않고 그냥 시각적으로 보고 스캔을 해서 그 아이가 정말로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해 하고 너도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손으로 신체적인 촉구를 주거나 하지도 않고 정말로 평가를 할 때는 딱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여주고 그걸 즉각적으로 따라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비맵 같은 경우에는 모방 영역이 따로 있고 이 모방 영역이 처음 레벨 1부터 레벨 2까지 모방 영역이 들어있어요. 레벨 3에는 없어집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언어 행동 패턴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레벨 3에는 없고 처음에 레벨 1, 레벨 2 정도까지는 모방 영역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비비맵의 레벨 1, 레벨 2에 포함된 동작 모방 목표 한 10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하는 건 따라해 하고 한 2가지 정도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따라해 하고 선생님이 박수를 쳤을 때 아이가 박수를 칠 수 있는지, 따라해 하면서 선생님이 만세를 했을 때 아이가 만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꼭 만세와 박수치기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동작이 있을 수도 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먼저 할 것인가는 그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결정할 수 있어요. 어쨌든 대근육 동작 모방을 2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따라해 하고 4개 정도의 동작을 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반짝반짝 할 수도 있겠고 뭐 헐헐 할 수도 있겠고 아이가 좋아하는 율동 동작 중에서 하나를 갑자기 시켜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4개의 대근육 동작 모방이 되는지를 보고요. 굉장히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이 개수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몇 개를 지금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3번째 단계 정도 되면 8개의 동작 모방이 가능한지를 보게 되고 가능하지 않으면 8개 정도가 되게끔 가르칩니다. 8개 정도 동작 모방에서는 사물을 가지고 하는 동작 모방도 포함시켜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자동차 들고 따라해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줬을 때 아이가 뭐 따라할 수 있는지를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장난감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장난감을 포함시켜서 한 8개 정도 동작 모방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이 단계부터 모방의 레퍼토리가 성장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째 단계는 자발적으로 동작 모방을 5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를 관찰을 하는데, 이거는 따라해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이가 자연스럽게 따라하더라 라는 것이 관찰이 되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동작 모방 수업을 막 하다가 중간에 제가 뭐 아이들한테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을 모았어요. 그러면 근데 아이가 그걸 보고 자기도 무의식 중에 선생님을 보고 이렇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제가 책상 위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자기도 무의식 중에 뭐 이렇게, 아니 의식 중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라하는 거를 따라하는 행동이 관찰된다든지 약간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자발적으로 동작 모방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이 단계가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1대1로 앉아서 누군가 따라해 했을 때 따라하게끔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이 모방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보고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친구들을 보고 따라하는 게 결국에는 이 동작 모방 훈련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5번째 단계는 20가지 정도의 동작 모방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때는 뭐 대근육 동작 모방이든 소근육 동작, 손으로 할 수 있는 동작 모방이든 뭐 사물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하는 동작 모방이든 어쨌든 모두 합쳐서 한 20개 정도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이 20개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20개 정도를 하면 사실 어느 정도는 모방이 쉽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랑 모방 동작을 한 20개 정도 훈련을 하면 이제 새로운 동작도 아주 정교하게 따라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로 따라하려고 애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동작 모방이 되면 되는 것이 어떤 일반화로 가는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5단계가 레벨 1이고, 레벨 2에 가면 조금 더 정교한 동작 모방의 단계가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레벨 1, 레벨 2 포함해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레벨 2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아이가 여러 개의 사물이 있어요. 책상 위에 여러 개의 사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만 딱 골라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어떤 동작을 보여줘요. 그럼 아이는 똑같이
그걸 보고 그 사물을 골라서 그 사물로 가지고 했던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하는 거죠. 이 정도 되려면 아이가 일단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떤 책상 위의 물건들을 아주 방해를 하지 않고 참여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겠죠. 기다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물건을 선택했는지를 변별해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잠깐이지만 변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했던 동작까지 기억해서 따라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앞서 했던 모방 동작보다는 좀 더 정교해지겠죠. 사물도 어떤 사물이었는지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사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방 동작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해 하면서 소근육 동작을 보여줘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V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약속을 할 수도 있고, 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들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소근육 동작 모방만 한 20가지 정도를 해요. 이 아이들이 대근육 동작 모방도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계속 연습하면 쉬워지듯이 소근육 동작 모방도 처음에는 어떤 부분에다 힘을 줘야 될지 아이들이 몰라 해요. 근데 이 소근육 동작 모방을 연습을 하면서 어떤 근육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소근육 동작 모방 기술이 20개 정도 하니까 굉장히 일반화되도록 만들고 더 세분화되고 정교화되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3가지 연속 동작 따라하기가 있는데 이때도 3가지 연속 동작을 한 목표를 한 10가지 정도를 정해서 이 10가지 정도를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3가지 동작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하기가 좀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2가지 연속 동작 정도로 하고, 아니 너무 어려워하면 사물을 가지고 뭐 인형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쉽게 2가지 동작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4번째 단계는 이제 정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사물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들을 모방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뭐 신발장에서 엄마가 신발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신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옷을 벗으면 아이도 옷을 벗는지, 뭐 이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모방 동작이 나타나게끔 아이들에게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발적인 모방이 나타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성인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보여주는 아주 새로운 동작도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새로운 동작을 아이가 모방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돼요. 이때는 사실 이게 진정한 일반화된 모방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 보는 동작,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항상 새로운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새로운 동작을 해도 아이가 잘 따라하는지,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래야 새로운 언어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사회적인 행동들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처음 보는 장난감을 하는 방법도 빨리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레벨 1, 레벨 2 둘 다 5가지 단계, 총 10가지 단계 정도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제 이걸 다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이들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빨리 학습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동작 하나하나 진짜 세심하게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뭐 어떤 아이들은 동시에 10가지 동작도 막 배우는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하나씩만 배워야 되는 애들도 있고, 아이들마다 이 속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 순서를 스킵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순서대로 정말 큰 동작 모방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사물 동작 모방도 하고, 그리고 소근육 동작 모방은 조금 나중에 손으로 하는 건 정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엔 더 어려우니까요. 소근육 동작 모방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한꺼번에 보고 한꺼번에 따라하는 그런 연습도 하고, 진짜 이제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됐으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이가 따라하기를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신다면 아마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아이들이 뭐 굳이 따라해라던가 뭐 강화제 없이도 아이들이 따라할 수가 있게 되고, 이때는 정말 학습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뭐 당연히 다른 영역의 능력들도 중요해요. 변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시지각적인 뭐 문제가 없는지, 뭐 다른 능력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방 능력이 이 정도로 갖춰지면 사실 굉장히 학습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물론 청자 반응과 관련된 영역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모방만 얘기를 하자면 이 레벨 2까지 왔다 그러면은 학습 속도, 다른 영역의 학습 속도들도 굉장히 같이 빨라진다. 그리고 모방 능력은 정말 이 영역이 빠져 있으면 학습이 아마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모방 능력은 정말 기초적인 부분으로 꽉꽉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BA 수업을 가시면 아마 아주 어린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방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저 행동은 우리 아이가 집에서 하던데 왜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할 수 있어서 못해서, 그 행동 자체를 못해서가 아니라 보여줬을 때, 이때 바로 따라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선생님이 보여주고 따라하고 보여주고 따라하고 이걸 반복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방 능력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돼야 언어 같은 것들도 더 쉽고 빨리 배울 수 있고, 사회적인 행동들도 더 쉽고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비비맵에 포함되어 있는 모방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모방 행동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비비맵에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고 ABA 선생님들이 다루시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영역들 하나씩 좀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도 시간 나시면 눌러주세요.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